오늘 이론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강의 드릴 건데,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는 사실 별거 없어.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내자면은 투기장학 개론이 원래는 실전과 여기 10일 날 보면은 실전 있죠. 실전을 하면서 나오는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때때로 설명이 길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잠시 실전을 멈추고 중단하고 이제 그 이론 강의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실전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온다든지 청자분들의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차라리 이제 조금 과목을 나누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임 하는 거를 청자분들은 원하는데 내가 막 떠들고 있다든지 설명충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좀 방지해보고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론만 그러니까 한다라고 해버렸는데, 그러고 보면은 아마 그래서 지금 청자분들이 별로 안 들어오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 일단 리스트. 아 근데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작지? 이거 아니고 그치 이거지. 왜 그러시죠? 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조금 올리고. 그러니까 탑베이더 리스트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도, 그 보편적인 경우에서 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여기 그러니까 카드들 이름 말고 별도 테스트는 거의 없는데, 그냥 이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 안에 어느 정도의 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 민님의, 나는 오늘 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민님이죠. 오늘 민님의 그 드워프랑 스톰윈드 용사 같은 경우 일단 좋은 카드가 분명하죠. 그런 거 예시를 드리자면은 검은 무쇠도 엎드는 거니까 최상급 일반 등급에서 굳이 랭크로 따지면 6위에 있는 거죠. 지능검, 신성화, 복구마, 서린, 벌목기, 드워프 이 순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스톰윈드 용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테두리는 원래는 얘가 조금 더 낮은 가치인데 성기사 특성을 고려해서 이만큼은 올라왔다는 거죠. 아무튼 이만큼의 겹이 있는데, 물론 어떤 카드가 어떤 카드보다 못났다고 해서 그걸로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카드가 잘난 이유가 다른 카드들보다 어떤 점에서 잘나서 그런 거긴 한데,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드워프랑 스톰윈드 용사의 차이점에서, 드워프는 4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4코스트와 7코스트라는 거는, 4코스트는 이제 일단 투기장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턴을 2턴에서 4턴까지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필드를 선정하면은 필드 역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무쇠 드워프는 때때로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4턴에 내 핸드에 드워프가 있냐 없냐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스톰윈드 용사는 7턴 이전에 내 핸드에 들어왔으면 일단 리스크가 있죠. 7턴 이전까지는 핸드에서 놓는 것이고, 7턴에 충원할 경우 내가 필드에서 조금 비등하거나 유리할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다른 하수한테 버프를 주는 걸 떠나서 얘가 딱 들어오는 순간 버프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투 함성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6607라는 거는 불기둥을 견디죠.
검은무새 드워프는 불기둥을 못 견디고, 뭐 불기둥 견디는 거 기준으로 치면은 다른 아군 하수인들도 막 체력이 올라가면서 그 체력이 승패를 갈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7코스트라는 게 확실히 리스크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은무새 드워프가 그런 사턴을 못 나왔을 때, 얘가 사턴을 놓쳤을 때도 그러니까 가령 한 7턴쯤에 검은무새 드워프를 활용할 때 스톰윈드 용사랑 강함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진 않거든요. 7턴 이후에도 전투 함성을 아무튼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범용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덱에 있는 것 자체로 기복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드워프는 심지어 내장을 픽해도. 근데 스톰윈드 용사는 어떤 유형의 덱에서도 약간의 기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워낙 막강해서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보셔야겠고, 일단 내가 드디어 인벤에 광고글을 썼어요. 투기장의 연구실 이렇게 눌렀는데 어제 사냥꾼 영상을 제가 링크를 시켜놨고, 사실 편집을 해서 올리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링크가 하나당 30분이니까 이거를 다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냥 끝부분에 이제 12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냥꾼 편이 4개가 나왔는데 영상 파일 내가 자르니까 거기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링크를 시킨 거예요. 첫 번째 거가 픽하는 거고 마지막 거가 이제 12승 하니까. 혹시 인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지금 바로 달려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댓글을 다시거나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쎄, 근데 게임을 그냥 해야 되나?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구나. 원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강의 내용을 미리 정해놔가지고, 강의 내용을 안 정해놓는 교수님은 거의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리스타일이 있다고 해도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인가, 그런 거는 정해놓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막 지연되니까. 그래서 나도 그걸 정하려고 했는데 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업로드도 지금 방송 몇 시간 전에 했고, 어제 방송 업로드를. 그래가지고 그냥 나온 거야.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조교님들이 필요한 거라니까. 나도 나도 조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막 써야 돼 지금. 여기다 막 쓰거나 아니면 이제 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적어서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자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뭐 그냥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누기장에 들어가야 되나 생각이 되고 있어요. 선수진 남투 다쳤네. 저게 진짜 재미없던데. 도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적을 해야겠죠. 전사가 나왔으면 따라서 나는 전사를 해야 됩니다. 없애주지. 일단 반드시 이걸 집어야겠죠. 교환 효율이. 글쎄, 암살자검이 약탈자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써놨더라? 이 정도 차이죠. 여기서 이제 전력 질주를 픽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력 질주 픽.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유저들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제가 따로 다른 분들 방송을 많이 보면 모르겠는데,
그런 편이 아니라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스톰인드 기사 여기 있고 고대 양조사 여기 있고 전력 질주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다 평범한 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중급 카드. 그래서 나는 보통 이럴 때 스톰인드 기사를 집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카드들이 얼마만큼 활약할 수 있을지는 사실 투기장을 정말 잘 하시는 분도 그거를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될지, 뭐 상대가 어떤 카드를 쓸지, 상대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게임이 어떻게 풀리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그냥 예상할 뿐이지 적절하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어떤 판에서 전력 질주가 어떻게 쓰일 것이다, 그렇게 정의는 못 드리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들을 예상하는 정도인 거죠. 근데 스톰윈드 기사는 사턴에 그러니까 공채가 좀 모자란 대신 돌진이 있어서 약간 상대 이제 그 피가 조금 남은 하수, 그러니까 주로 3, 3 하수가 피가 까여 있는 경우나 상대, 아니면 3, 4 하수, 그러니까 거미전차가 내 악어를 공짜로 죽였어요. 3, 4가 2, 3을 밟아서. 그냥 그 거미전차의 3, 2피를 잡기 위해서 나는 또 카드 한 장을 써야 되는 게 보통인데, 그럴 때 스톰인드 기사로 끊어주면은 따라가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가 진짜 좋더라. 그게 아니라 이미 망한 거예요, 사실. 3, 4가 2, 3, 내 2, 3을 잡았다는 건 상대 3, 4가 이미 망한 거야. 그냥 내가 카드 하나 공짜로 줬으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스톰인드 기사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때 2, 5가 나와서 상대의 3이 1을 박았다. 그러면 2, 2체가 나오니까 아무튼간에 상대가 영능으로 그걸 제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 한 장 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2, 2의 스톰인드 기사가.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경우는 이제 상대 2코스트 3위 하수가 어쩌다가 남았을 경우, 그럴 때도 스톰인드 기사가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스톰인드 기사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대 양조사는 뭐 이론상으로는 제일 특징이 서리바람 서린과 1대1 교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바위산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검은 바위산 나오면서 사실 가치가 조금 더 나아지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호 공채가 이제 하나 더 생겼거든요. 용혈종 마술사 또 생기면서 바이톡 드로거나 센진 반패대가 막 보라빛 여교사 이런 거 상대가 내줬을 때 그거 끊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투 함성은 사실 그냥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양조사 전투 함성은 사실 젊은 양조사 전투 함성보다 조금 더 꾸려. 왜냐면 쟤는 4코스트이기 때문에 젊은 양조사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싫을 때 쓰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필드에 이걸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이거 내면은 가져가야 되고, 분명히 손해를 볼 때도 있는 전투 함성이거든요. 물론 이득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핸드에서 자기가 내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죠. 그 그러니까 근데 특정상 결국 4코스트 하수가 가져가기 싫을 때가 더 많을걸요. 양조사는 2코스트 무난하니까 뭐 가져가서 다시 내기 그런 것도 쉽고, 막 뭐 양조사를 그 밥으로 쓰는 경우 있죠. 우리 돌진하수로 막 하면서. 그러니까 가져갔다가 바로 다시 내기도 쉽고, 그 다음에 양조사가 젊은 양조사가 2코스트 3, 2로 나갈 때 1코스트 하수 내가 내지 않는 한 가져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면 동전 2코 하수 둘 낼 때도 그냥 젊은 양조사를 먼저 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랩터를 다른 2코스트 하수를 먼저 냈다가 그 다음 턴에 젊은 양조사를 내면은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너무 손해죠. 근데 고대 양조사의 경우는 2코스트, 3코스트 이미 적어도 나왔을 수가 있고, 그것들이 필드에 살아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가져가야 하는가. 심지어 3일 남은 랩터를 고대 양조사가 가져가면 손해볼 때가 조금 더 많아요. 그걸로 이득 볼 때보다. 왜냐면은 거기다가 상대가 화작 같은 거 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걸 빼면은 또 2코스트를 쓰니까 물전 같은 거 못 내죠, 상대도.
뭐 도적 영능의 경우는 그래서 조금 예외고. 그래서 고대 양조사는 전투 함성은 그렇게 사실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픽할 때 아예 신경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고대 양조사의 전투 함성은. 단지 저게 좋게 쓸 때도 있고 안 좋게 쓸 때도 있는데, 우리가 고대 양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는 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가기 싫을 때는 다른 사코화 수를 내거나 핸드에 있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 잃은 타조보다 리스트상에서 항상 위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냥꾼으로 할 때도 여기 보시면은 내가 고대 양조사를 더 내려놓진 않았죠. 길 잃은 타조랑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길 잃은 타조에 빨간 글씨를 줌으로써 얘는 야수니까 야수 콤보 카드가 충분히 있으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고대 양조사랑 길 잃은 타조랑 같이 나왔을 때 길 잃은 타조를 먼저 픽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 미래의 내 덱에 들어올 살상 명령과 사냥개 조련사 같은 걸 생각해서 타조를 먼저 집지는 맛이라 그 의미예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노란색 테두리를 씌워서 타조를 이렇게 양조사 위에 올리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두 번째 픽 기준으로 이 픽 기준, 첫 번째 픽에는 일반 등급 카드 안 나와요. 두 번째 픽 기준으로 기리은 타조랑 고대 양조사랑 나왔으면은 사냥꾼으로 할 때도 나는 양조사를 집는다. 왜냐면 얘는 전투 함성이 있고 얘는 없으니까. 그 전투 함성이 좋게 쓰일 때가 보편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양조사는 딱 이 정도인 거고, 그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는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독칼 안 좋아요. 독칼은 여기 있어요. 독칼. 빨간식으로 칠해놓은 거는 주문 공격이랑 플러스 떼게 조금 있으면 같이 좀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고. 독칼이 안 좋은 이유가 궁금하시면 이제 내가 강의를 하기가 편해지지. 그러니까 질문을 다양하게 올리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잠깐 양조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투기장에 대한 정석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서리바람 서린 같은 게 왜 그렇게 좋은가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양조사와 기리은 타조 같은 이런 공체들, 혹은 그 마법사의 펴펴타조 있죠. 펴펴타조, 고블린 폭발법사,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잠깐 엄청 높게 측정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나는 그랬어. 왜냐면은 내가 서린이와 진짜 투기장 사기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만 해도 벌목기 같은 하수인도 없었고, 결국 사코스트의 상대가 제일 좋은 하수 내는 거는 서린 또는 드오프였거든요. 뭐 직업카드 치면 물정 정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서린과 1대1로 교환될 수 있는, 그때는 타조도 없긴 했지만 고대 양조사의 공체는 훌륭한 공체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일단 그것도 약간 잘못된 생각이고, 그때 이후로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카드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채 4를 죽이기는 더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체력 4의 하수인을 죽이기는 너무 쉬운 카드들이 많습니다. 불기둥이라든지 용사의 지능검이라든지 여기 희귀등급의 폭탄 투척수라든지, 마법사 보시면은 화염포도 있죠. 그 다음에 흑마법사의 경우에도 어둠의 화살, 영혼의 불꽃 이런 거 다 4점이죠. 그러니까 공사는 그 다음에 웬만한 하수들, 심지어 약간 떨어지는 이제 무기 없는 직업들은 원한 매칭 대장장이니까 그냥 4, 6으로 쓰는 건데, 이런 애들만 해도 4는 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은피성 기사 단기사 정말 좋죠. 4, 4, 2 공채 낼 때도 내가 먼저 선점했다면은, 만약에 물론 얘는 5코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5, 4에게 한 4, 4 들어가고 2는 또 살리는 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오사 공채는 좀 불안전한 공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쉽게 잡아낼 만한 카드들이 너무 많고, 특히 지능검이나 불기둥으로 잡을 경우에는 카드 한 장 값도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과연 사턴에 항상 서린 내는가, 그리고 나는 양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타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턴에 항상 따라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서린 내고 내가 양조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대1 교환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만든 리스트요. 그러니까 설명의 편의를 돕고자 만든 겁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초록색 카드들이 그 영웅 직업 카드라서 주문 리스트들도 있죠. 암살이 이제 일단 엑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운로드 좀 불편하다 하다고 하시는데 뭐 그냥 일단 사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누구나 이제 이걸를 알람하실 수 있으실 거죠. 암살은 이렇게 갔다 왔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덱을 구성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가치를 저기서 약간 상한이나 그러니까 약간 위나 약간 아래에 두셔도 돼. 나는 어차피 보편적으로 한 어디쯤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덱을 짤 때도 항상 리스트 상으로 한 칸이라도 위에 있으면 개집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도 이거 건성건성 만든 거 아니에요?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톰윈드 기사를 저는 짚고 전력 질주를 패스하는 이유가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드로우에 대한 이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모카리라든지 전력 질주 같은 카드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반드시 범위 전체죠. 그래서 용병을 드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지금 5코스트 2장 있는 점도 조금 고려해야 되고 원래 오거 투사가 용병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고블린 자동 일발기는 일단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벌목기나 서린 드워프 이런 카드들이 고블린 이발기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아서 저 카드가 과연 최상 아니 특급인가에 대한 내가 고려를 좀 했었는데 단순히 후턴의 사기적인 걸 떠나서 선턴에는 이발기가 조금 더 약하죠. 후턴에서 사기적인 걸 떠나서 아무튼 간에 초반 필드를 이 한 장의 카드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게 사기성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하면은 선턴이 4턴에 서린을 충원하면 혹은 벌목기 굉장히 편합니다. 문제는 3턴과 2턴에 적당한 하수를 냈을 때의 기준이고 안 냈으면은 4턴에 벌목기나 서린 나와도 그 판은 내가 질 확률이 높아요. 네, 그쵸. 특급에 갔다 왔으니까 이거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려야 되나? 닥배더 리스트 그 그리고 내가 고블린 이발기한테 가산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카드 한 장으로 3턴까지의 필드를 안전하게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2턴, 3턴, 4턴 되도록이면 우리는 영능을 안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카드를 쓰는 게 영능을 쓰는 것보다 필드 영향력이 좋기 때문에 영능을 쓰는 건 대부분 실패해요. 그러니까 도적의 경우에도 2턴에 가령 영능을 껴놓고 3턴에 호사비 골렘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안정적이지 않은 포석입니다. 그러니까 2턴에 요정용이나 뭐 웅덩이 디딤꾼 이런 걸 내고 3턴에 호사비 골렘을 내고 4턴에 기계서를 내고 이런 거는 정말 안정적인데 영능을 끼고 그 다음 턴에 호사비 골렘 거기서부터 조금 실패거든요. 근데 이발기의 경우는 후턴의 경우는 동전을 쓰고 영능을 끼는 게 가능하고 내 핸드에 3코 스타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턴에 이발기 그 다음 턴 3코 이렇게 넘어가겠죠. 선턴의 경우에는 2턴에 영능을 끼고 3턴에 이발기를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턴에 이발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2턴에 이발기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자기 핸드에 따라서고 가령 대표적인 게 태양성직자를 내가 핸드에 들고 있다. 그러면 2턴에 영능을 끼고 이발기 활용하려고 3턴에 이발기를 썼을 때 4턴에 태양성직자를 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땡겨서 그러니까 그 코스트 하나씩 계속 남죠. 그거를 이제 얼만큼 신경 써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코스트 하나씩 못 쓴 거 문제. 아무튼 간에 4턴에는 4코스트 카드를 사실 사용하는 게 보편적으로 좋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약간 효율에서 꼬이는 거예요. 4턴에 태양성직자를 낸다는 거는 너무 좀 얘는 랩터 공채고 결국 랩터한테 플러스 1 플러스 1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발기를 2턴에 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영능을 안 쓰고 2턴에 이발기, 3턴에 태양성직자, 4턴에 서리바람 서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자기 핸드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데 선턴의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발기를 그러니까 3턴에 씁니다. 2턴에 영능을 껴놓고 절대로 치지 말고 혹은 상대 1피 하수 있으면 치죠. 아니면 첨보 하수 있거나 3턴에 허수아비 아니 고블린 이발기를 내려놓고 남은 1코스트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2턴과 3턴 동안 하수는 하나 충원했는데 이도끼를 두 발 받았죠. 영능이 2점을 두 번 쓸 수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 카드 영장 값이잖아. 영능은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3턴까지 원래는 보통 카드를 두 장 써야 돼요. 붉은 늪지 랩터랑 이렇게 허수아비 골렘 내려놓으면 두 장 쓰죠. 그러면서 대신 나는 페이드 2점을 챙기려는 거고 근데 고블린 이발기는 3턴에 내기만 해도 페이드 영향력은 조금 약하지만은 랩터 하나 낸 거니까 문제는 영우한테 이도끼 두 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주술사의 폭풍도끼와 같은 값을 영능이 가지게 되는 건데 그거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걸로 만약에 상대의 랩터 두 개를 끊었다. 그러면 나는 카드를 한 장도 안 쓰고 왜냐면 이발기는 3위 공채가 죽었을 때 카드 한 장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영능만으로는 그게 카드 영장 값인데 그걸로 상대의 3위 하수 두 개를 끊었다면은 카드 두 장을 상대의 카드 두 장을 이제 공짜로 제거한 거예요. 영웅 피 좀 까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교환 효율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적은 카드를 쓰고도 필드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랩터나 호사비 골렘 같은 것들을 반드시 빨리빨리 내서 필드를 안 밀리게끔 하고 그러면서 4코스트 5코스트 넘어갈 때 큰 하수들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블린 이발기 하나로 다 그 이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필드를 넘는 방법. 나는 4코스트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약간 급속성장, 드루이드의 급속성장을 필드 영향화로 만든 느낌. 드루이드도 급속성장을 쓰면 3코를 스킵하고 4코를 빨리 낼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문제는 그걸 쓴 턴에는 필드 영향력이 너무 약하죠. 그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인데 거기서부터 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도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능을 2턴에 쓰고 3턴에 이발기를 내려놓으면서 영능 2점을 활용할 때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덱 구성을 할 때도 결국 신경을 쓸 수 있어요. 내 덱에 가령 이발기가 4장이다? 이발기 4장이나 5장인 덱은 심지어 3코스트 하수가 한 장도 없어도 고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승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발기를 3코 하수로 쓸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물론 근데 후턴의 경우는 조금 손해보는 감이 있죠. 후턴의 경우는 동전 쓰고 1턴에 영능 쓰고 2턴에 이발기 내려놓는데 그래서 3코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발기는 약간 되게 커브도 안정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 2코스트 3이 이 하수는 서리바람 서린 같은 경우는 심지어 4코가 너무 많으면 조금 잉여가 되죠. 4턴에 뭐 서린 내던 센진 내던 별 차이도 없고 결국 5턴에 4코 내고 6턴에 4코 내고 7턴에 또 4코 내고 그런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양계좌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실 그 트럼프라는 유저가 만들었던 그 캐슬? 그러니까 아르거스를 씌우고 또 아르거스를 씌워서 성체를 만든다고 해서 캐슬류 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수인 도적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아르거스가 4코스 330체를 가지고 있어서